사고의 자유. 오늘의 이야기. 성공의 민낯. 공허함을 채우려는 인간의 근원적 몸부림. 아무리 많은 부와 권력을 손에 쥐었더라도 인간은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세속적인 성공의 정점에 오른 이들이 종교를 찾고 철학에 몰두하며 봉사활동에 헌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사회가 정한 성공의 모든 목표를 달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에는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쫓는 것은 더 이상 돈이나 권력이라는 외형적 목표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잘 살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명문대에 진학하고 대기업에 취직하며 승진을 거듭하는 과정은 분명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목표를 달성한 후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 길을 걸어왔는가? 라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러한 공허함은 결국 목표가 아닌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목표는 성취의 대상이지만 목적은 삶의 이유이자 존재의 의미입니다. 목표는 언젠가 달성되어 소멸하지만 목적은 삶 전체를 관통하며 지속적인 동력을 제공합니다. 목표지향적 삶은 쉽게 말해 무엇을 이룰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삶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 연봉을 얼마까지 올리는 것, 내 집 마련을 하는 것 등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지향점들이 바로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들은 우리에게 명확한 동기를 부여하고 단기적인 성취감을 맛보게 해줍니다. 마치 게임의 레벨을 올리거나 퀘스트를 완료했을 때처럼 목표 달성은 우리 뇌에 도파민을 분출시켜 순간적인 쾌락과 만족감을 줍니다. 그러나 이 쾌락은 일시적입니다. 목표가 달성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목표를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연봉 5천만 원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루면 연봉 1억 달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내 집 마련을 하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라는 다음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처럼 목표 지향적 삶은 끝없는 쾌락의 쳇바퀴와 같습니다. 다음 목표를 향해 달리지 않으면 공허함을 느끼게 되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질주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왜라는 질문을 잊게 된다는 점입니다. 왜 연봉 1억을 벌어야 하는지, 왜 더 넓은 집이 필요한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묻지 않습니다. 그저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며 타인의 욕망을 마치 나의 욕망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외형적인 성취는 있을지언정 내면의 성숙과 행복을 이끌어내지 못합니다. 마치 끊임없이 물을 붓지만 바닥에 구멍이 뚫려 물이 차지 않는 미 빠진 독과 같습니다. 반면 목적 지향적 삶은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출발합니다. 목적은 단순히 물질적인 성취를 넘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려는 내면의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나의 재능으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싶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기여하고 싶다.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와 같은 것들이 바로 목적입니다. 목적은 목표와 달리 한번 달성하면 끝나는 개념이 아닙니다. 목적은 삶의 매 순간, 매 행동의 의미와 방향을 부여하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목적이 명확한 사람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성장합니다. 마치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장처럼 폭풍우를 만나 잠시 길을 잃더라도 최종 목적지를 향한 의지를 잃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전파하고 싶다는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건강 관련 책을 출판하는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책 출판이 실패하더라도 그는 좌절하기보다 온라인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나누자거나 소규모 모임을 만들어 직접 소통하자는 새로운 목표를 세워 목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의 삶은 책을 출판하는 성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건강한 삶을 전파하겠다는 의미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 미생은 목표와 목적의 차이를 탁월하게 그려냅니다. 특히 주인공 장그래와 오상식 차장의 대화는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오 차장은 장그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길은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길을 잃고 헤매는 것도 길의 일부다. 이 대사는 목표만을 좇는 삶이 아닌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장그래는 바둑이라는 목표를 잃고 방황했지만 회사라는 새로운 공간에서 회사와 동료를 위하는 마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의지라는 새로운 목적을 찾아갑니다. 반면 회사의 목표인 실적 달성과 승진에만 매몰된 인물들은 늘 불안과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오직 회사에서의 위치에만 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표를 잃는 순간 삶의 의미 전체를 잃어버릴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그렇다면 목표는 무가치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목표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마치 망원경으로 최종 목적지를 조준하고 나침반으로 방향을 잡으며 지도에 표시된 작은 지점들을 하나씩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공부를 통해 세상을 보는 넓은 시야를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자립과 성장의 기쁨을 배우며 궁극적으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이라는 목표를 이루면 행복과 자유라는 목적이 따라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목표에 매몰된 나머지 정작 삶의 목적을 위한 행복과 자유를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공의 정상에 올랐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공허만이 남았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내면 깊숙한 곳에 묻혀있는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연봉 1억 달성, 30평대 아파트 구매, 부장으로 승진. 당신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고 유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건, 나의 재능으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삶의 지혜를 얻는 것. 목표에는 삶이 없고 목적에는 삶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한켠이 늘 공허하다면 그것은 목표라는 빈 독에 물을 붓느라 목적이라는 우물을 파는 일을 잊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잠시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것을 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